백제는 스스로를 일본의 신하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항상 역사적 컴플렉스를 가진 일본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도쿄에서 일어난 지진이 일본 역사 최대의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땅이 갈라지며 드러난 것은 거대한 백제 왕릉, 1600년간 숨겨온 비밀, 백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 일본. 그들은 왜 이 진실을 필사적으로 숨겼을까요? 지금부터 모든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다나카 히로시라고 합니다. 도쿄대학 고고학과 교수로 20년간 일본 고대사를 연구해왔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2024년 3월 11일 오후 2시 43분 도쿄만 인공섬 건설 현장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일반적인 지진으로 생각했어요. 일본에서는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현장에서 날아온 긴급 보고는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진으로 갈라진 땅 사이로 거대한 석실이 드러났다는 거였어요. 건설 회사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청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긴급 조사팀의 일원으로 현장에 급파되었죠.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현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깊이 20m의 거대한 구멍. 그 안에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화강암 석실이 있었어요. 입구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백제의 왕실 문양이었거든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쿄 한복판에 백제 양식의 고분이라니. 하지만 가까이서 본 순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석실 입구의 봉인석에는 백제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위대한 백제의 마지막 왕. 여기 잠들다. 조사팀장이었던 사토 교수가 즉시 현장을 봉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몇 사진들이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죠. 일본 정부는 즉각 언론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석실 내부로 들어간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벽면 가득히 백제의 사신도가 그려져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석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석관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왕관이 있었는데 그 형태는 부여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대관과 똑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석관 옆에 놓인 부장품들이었습니다. 실지도를 비롯한 수백 점의 유물들, 그리고 나무 상자 안에 보관된 죽간들. 방부 처리가 완벽해서 1500년이 지났는데도 글자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죽간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조국이 멸망하다. 왕자 부여풍은 3000명의 백성과 함께 동쪽 바다를 건너 이곳에 이르렀노라. 언젠가 후손들이 이 기록을 발견한다면 잊지 말아라. 너희는 백제의 후예니라. 순간 조사팀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 고대사는 완전히 다시 써야 했으니까요. 사토 교수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정부에 보고해야 해. 하지만 저는 학자의 양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몰래 스마트폰으로 죽간과 유물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정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지금부터 이곳은 국가 1급 비밀 구역입니다. 모든 촬영 자료를 제출하고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중요한 사진들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해둔 상태였죠. 그날 밤, 저는 평생 동안 믿어왔던 일본 역사가 거대한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부는 그 지역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가스 누출 사고라고 했죠.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던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그것이 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릴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감시가 삼엄해진 가운데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조사팀에 함께 있던 젊은 연구원 야마다가 조용히 다가왔죠. 교수님, 저도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야마다는 자신이 해커 출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자료를 유출할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제가 클라우드에 올려둔 사진들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야마다는 익명 계정을 만들어 트위터, 유튜브, 레딧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 동시다발적으로 업로드했죠. 제목은 도쿄 한복판에서 발견된 백제 왕릉 진실인가 조작인가였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불과 1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리트윗은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이거 진짜면 역사책 다시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일본이 백제 식민지였다는 증거 아니냐? 댓글들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어요. 주요 언론사들은 이를 근거 없는 루머라고 보도했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게시물 삭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미지들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주간에 적힌 백제어 문장은 한국 고대사 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한 고고학자가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저는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김민수 교수입니다. 유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는 조작이 불가능한 진본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간의 서체는 백제 무왕릉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합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국제조사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발표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어요.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발끈했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한일 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야마다가 추가로 입수한 정부 내부 문서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1급 비밀 보고서, 도쿄 백제 고분 관련 대책안, 본 유적이 공개될 경우 천황가의 정통성에 심각한 타격 예상, 즉각적인 은폐 조치 필요. 이 문서까지 공개되자 일본 내에서도 여론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부의 은폐 시도에 분노했죠. 우리가 배운 역사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도쿄 신주쿠에서 진실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샵 진실을 알 권리, 샵 백제왕릉 공개 같은 해시태그가 일본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어요. 저는 그 와중에 정부 요원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갑자기 정직 처분을 받았고 연구실은 폐쇄되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익명의 전화가 왔어요. 다나카 교수님이시죠. 저는 문화재청 직원입니다. 교수님이 못 보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석관을 열었을 때의 일을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석관 내부 영상입니다. 미라의 복식을 보세요. 그리고 같이 묻힌 보물들을요. 집에 돌아와 영상을 확인한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완벽하게 보존된 미라가 입고 있던 것은 백제왕의 골룡포였어요. 가슴에는 순금으로 만든 봉황 장식이 있었고 허리에는 칠보로 장식된 요대가 둘려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미라의 얼굴이었습니다. 방부 처리가 너무나 완벽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놀랍게도 현재 일본 황실의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관 내부에는 또 다른 죽간들이 있었는데 거기엔 백제 왕실의 족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리라. 하지만 조국 백제를 잊어서는 안 되리라.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왜 일본이 그토록 이 발견을 숨기려 했는지, 왜 한국 침략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야마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단순한 유출이 아닌 전면적인 폭로를 준비했죠. 일본 정부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요. 2024년 4월 15일, 저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조사단과 함께 봉쇄된 발굴 현장에 잠입하기로 한 것이죠. 한국에서 온 조사단은 특별했습니다. 김민수 교수를 필두로 한 최정예 고고학자들과 함께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현장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었고 저는 내부 안내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새벽 3시, 우리는 도쿄만 인근의 한 폐쇄된 부두에서 만났습니다. 김민수 교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나카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역사를 바꿀 겁니다. 우리는 소형 보트를 타고 인공섬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나아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만약 잡히면 저는 국가반역죄로 기소될 게 뻔했으니까요. 현장 경비는 예상보다 삼엄했습니다. 해상 자위대 순시선이 돌고 있었고 섬 주변엔 철조망이 쳐져 있었죠. 하지만 한국팀은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드론을 띄워 경비 패턴을 파악하고 순시선이 반대편으로 간 틈을 타 상륙에 성공했어요. 제가 아는 비밀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건설 현장 지하 통로를 통해 석실로 접근할 수 있었죠. 어둡고 좁은 통로를 지나는 동안 누군가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석실에 도착했을 때 김민수 교수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3D 스캐너로 벽화를 정밀 촬영하고 유물들의 샘플을 채취했어요.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젊은 연구원이 벽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제가 처음 조사 때 놓쳤던 비밀 공간이 있었어요. 돌을 밀자 작은 방이 나타났고 그 안엔 황금으로 만든 판들이 가득했습니다. 김 교수가 하나를 들어 올리며 손전등을 비췄을 때 우리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황금판엔 빼곡히 백제 문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대백제국 부여시 왕통 기록, 외국을 정벌하고 이 땅에 새 나라를 세우다. 태자 부여풍은 스스로를 천왕이라 칭하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침입자다. 모두 동결. 자위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촬영한 자료들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탈출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출구는 이미 봉쇄된 상태였죠. 그때 김민수 교수가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황금판 하나를 품에 안고 외쳤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그는 위성 전화로 실시간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KBS 뉴스에 긴급 연결된 상태였죠. 자위대가 우리를 체포하는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한국학술조사단을 불법 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것은 일본 천황가가 백제 왕족의 후손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위대 지휘관이 당황하며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목격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가 품에 안고 있던 황금판은 압수하지 못했어요. 국제 생중계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경찰서로 연행되는 차 안에서 김 교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이제 시작입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숨길 수 없을 거예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의 체포 장면은 유튜브에서 시간당 1000만 뷰를 기록했고 CNN을 비롯한 국제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죠. 일본, 한국 고고학자들 체포, 백제 유적 은폐 의혹 증폭, 특히 김 교수가 품에서 꺼낸 황금판의 클로즈업 샷은 전 세계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백제 문자로 선명하게 새겨진 천황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UN 교육과학문화기구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국제조사단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이는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이다. 미국 국무부도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은 더 강한 어조로 일본을 압박했어요. 역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는 행위는 반인류적 범죄다. 일본 정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우리를 석방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발굴 현장을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석방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그동안 일본이 숨겨온 모든 비밀을 폭로하기로 했죠. 기자회견장에 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인이지만 진실 앞에 국적은 없습니다. 제가 본 것은 명백했습니다. 일본 천황가는 백제 왕족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그 순간 일본 현대사의 가장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제 기자회견 이후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익 단체들은 저를 매국노라고 규탄했고 연일 제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죠.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2024년 5월 1일 UN 본부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네스코 긴급 특별위원회였죠. 저는 핵심 증인으로 소환되었고 김민수 교수와 함께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일본 대표단은 저를 째려보았고 한국 대표단은 비장한 표정이었죠. 중국과 미국, 러시아 대표들도 예민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자 김민수 교수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이 아닙니다. 이는 동아시아 역사를 다시 쓸 증거입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를 공개했어요. 황금판의 정밀 사진, 3D 스캔 데이터, 그리고 결정적으로 황금판에서 채취한 미세 샘플의 성분 분석 결과까지. 이 황금의 동위원소 비율은 한반도 금광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패턴입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생산될 수 없는 조성이죠. 일본 대표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교역을 통해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때 중국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독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당나라 기록에 백제 왕족 3,000명이 외국으로 망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죠. 미국 대표도 놀라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위성이 포착한 자료입니다. 일본 정부가 발굴 현장에서 대량의 유물을 반출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왜 그렇게 급히 옮겼을까요? 일본 대표단이 당황하는 게 역력했어요. 그들은 준비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설득력이 없었죠. 그때 제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이는 가운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제가 하나 더 공개할 게 있습니다. 일본 황실 비밀 서고의 자료입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황실 서고는 누구도.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사실 문화재청 직원이 준 자료 중에는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거든요.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는 비밀리에 황실 계보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덴무 천황이 백제 의자왕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대형 화면에 고문서가 떴습니다. 한문으로 쓰인 비밀 보고서였죠. 천황과 혈통 조사 급기 보고서. 덴무 천황 측 부여풍은 백제국 마지막 태자로서. 일본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다.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메이지 천황의 최측근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천황제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를 영원히 묻기 위해서요.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 대표가 추가 자료를 제시했어요. 우리는 백제 왕릉에서 발견된 DNA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고대 천왕릉의 DNA와 비교했죠. 물론 일본 정부는 천왕릉 발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메이지 시대에 몰래 채취한 샘플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떴을 때 일본 대표단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98% 일치, 과학적으로 직계혈족입니다. 중국 대표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제 명백합니다. 일본 천왕가는 백제 왕족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역사를 조작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거들었어요. 우리가 보관 중인 일제강점기 문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진짜 이유는 자신들의 뿌리를 지우기 위해서였다고요. 일본 대표단은 반박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압도적이었으니까요. 의장이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시 발굴 현장을 공개하고 국제조사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인류 공동의 유산입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찬성 142표, 반대 1표, 기권 13표, 반대는 당연히 일본이었고 미국과 일부 동맹국들이 기권했죠.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한 일본 기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울고 있었어요. 다나카 교수님,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한국에 큰 죄를 지었다고.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본 천황가 백제 왕족의 후예 확인, 역사상 최대의 은폐 공작 드러나. 도쿄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어요. 흥미로운 건 시위대가 둘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진실을 거부하는 우익과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로요. 샵 천황은 백제인, 샵 역사를 바로잡자. 이런 해시태그가 일본 소셜미디어를 뒤덮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했죠. 자신들이 그동안 세뇌당했다는 사실에요. 저는 뉴욕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고.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요. 유엔 회의 이후 일본 정부는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날아왔습니다. 2024년 5월 20일 교토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황실 서고를 관리하던 구나이초 직원 하나가 엄청난 자료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그의 이름은 사카모토 겐지, 3대째 황실 서고를 지켜온 가문의 후손이었죠. 그는 교토 국립박물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상자를 열자 수백 년 된 문서들이 나왔어요. 저는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이 300년간 지켜온 비밀입니다. 천황가의 진짜 족보입니다. 문서를 펼치자 기자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한문과 일본 고어로 쓰인 족보엔 충격적인 내용이 빼곡했어요. 덴무 천황, 본명 부여풍, 백제국, 의자왕의 삼남, 672년 외국에서 정변을 일으켜 왕위 찬탈. 더 놀라운 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백제 출신 귀족들을 중용하여 조정을 장악, 야마토 민족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역사 조작 시작, 니온쇼키 편찬 시 백제 관련 기록 모두 삭제 지시. 사카모토는 계속해서 문서를 공개했어요. 그 중에는 에도 시대에 작성된 극비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천황가 혈통의 비밀. 본 내용은 황실의 안정을 위해 영구 봉인함.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일본국의 정체성이 붕괴할 위험.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본 기자들조차 충격을 감추지 못했죠. 특히 젊은 기자들은 분노했어요. 우리가 신이라고 믿었던 천황이 사실은 한국인이었다니? 그것도 침략자였다니? 사카모토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문서를 꺼냈습니다. 쇼와 천황, 즉 히로히토가 직접 쓴 비망록이었어요. 나는 우리 조상이 백제인임을 안다. 그래서 한국을 침략한 것이다. 우리의 뿌리를 지우고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죄악이 될 것이다. 이 문서가 공개되자 일본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전후 세대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같은 혈족인 한국인들을 학살했단 말인가. 그날 저녁 일본 수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초라했어요. 이것은 일부 문서일 뿐입니다. 역사적 검증이 필요하고.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죠. 사카모토가 공개한 문서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으니까요. 특히 각 시대 천황들의 친필 서명과 인장이 찍힌 문서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다음날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일본 전국의 사찰과 신사에서 숨겨진 기록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나라 동대사의 주지스님이 먼저 나섰습니다. 우리 절에도 비밀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엔 백제 승려들이 전한 불경과 함께 그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놀라웠어요. 백제 멸망 후 수많은 기술자와 예술가들이 일본으로 건너와 문명을 전수했다는 상세한 기록이었죠. 백제국 장인 100명, 외국의 도착, 불상 제작법, 가람 배치법, 기와 제작술 전수 시작. 교토의 한 신사에서는 더 직접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신사의 제사장이 공개한 것은 놀랍게도
백제어로 쓰인 제문이었어요. 우리는 1500년간 이 제문을 읽어왔습니다.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전통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학자들이 번역하니 이것은 백제 왕실의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발악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우익 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어요. 천황폐하를 모독하는 자들을 처단하라.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 와중에 한국에서도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부여 백제문화단지 지하에서 대규모 비밀 창고가 발견된 겁니다. 그곳엔 백제 왕실이 일본으로 보낸 물품들의 상세한 목록이 있었죠. 황금 500근, 칠지도 30자루, 불경 1000권, 기술자 300명, 외국 천황에게 하사함. 이 목록과 일본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현 일본 천황의 결단이었죠. 2024년 6월 1일 천황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전 일본이 TV 앞에 모였어요.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죠. 천황이 입을 열었을 때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황실은 백제의 후예입니다. 우리 조상은 1500년 전 이 땅에 왔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천황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고향인 한반도를 침략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그 죄를 참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천황은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우리 조상의 땅을 침략하고 수탈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일본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익들은 분노했고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했죠.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환영했어요. 이제야 진짜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도쿄 거리는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고 어떤 이들은 웃었어요. 1500년의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연구실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일본과 한국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천황의 충격 고백 이후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발굴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드디어 국제조사단이 도쿄 백제 왕릉에 공식 진입했어요. 저는 조사단의 일원으로 다시 그곳에 섰습니다. 석실 입구에서 김민수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다나카 교수님, 당신 덕분입니다. 이제 진짜 역사가 밝혀질 거예요. 조사단이 석실에 들어가자 모두 압도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급히 반출하려던 유물들이 아직도 수천 점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발견은 석실 깊숙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숨겨진 제2석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나온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백제 왕실의 완전한 도서관이었어요. 수만 권의 죽간과 목간, 그리고 비단에 쓰인 문서들, 보존 상태가 너무 완벽해서 마치 어제 쓴 것 같았죠. 중국 조사단원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백제 역사의 완전한 기록이 여기 있어. 문서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백제가 이미 5세기부터 일본 서부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내용이었죠. 백제 무령왕 23년 외국 서부 32성을 복속시키다. 조공을 받고 태자를 인질로. 더 놀라운 건 일본 곳곳에 백제 지배층이 세운 도시들의 지도였어요. 나라, 교토, 오사카가 모두 백제식 도시 계획에 따라 건설되었다는 상세한 설계도까지 있었죠. 그때 한국 조사단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일본 전국의 백제 유적 위치를 표시한 지도예요. 지도에는 수백 개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확인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나라현 아스카 지역에서 첫 발견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논 아래에서 거대한 백제식 궁궐터가 나온 거예요. 발굴단이 파내자 완벽한 백제 기와와 주춧돌들이 드러났죠. 일본 고고학자 하나가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일본 최초의 궁궐이라고 배웠던 곳이 사실은 백제 궁궐이었다니. 발견은 연쇄적으로 이어졌어요. 오사카 근처에서는 백제식 고분군이, 교토 북쪽에서는 백제 사찰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후지산 기슭에서 있었어요. 그곳에서 나온 것은 거대한 백제 왕릉이었는데 비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백제 성왕의 아우, 이 땅에 잠들다. 동쪽 끝까지 백제의 영광을 전하고. 발굴이 진행될수록 일본 열도 전체가 사실상 백제의 영향권이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특히 철기 제작소와 불교 사원들은 100% 백제 양식이었죠.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닙니다. 대규모 이주와 지배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숨겨진 유물들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도쿄의 한 노인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대로 전해오던 비밀이 있습니다. 조상님이 백제 귀족이었다는. 그가 내놓은 족보와 유물들은 놀라웠어요. 백제 관직을 나타내는 금동 장식과 인장들이었죠.
이런 고백이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수천 가문이 자신들이 백제 후손임을 밝힌 거예요. 특히 전통 명가일수록 백제 혈통이 많았죠. 교토의 유명한 다도 가문 우라센케의 당주가 충격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도의 원류는 백제 왕실의 차 문화입니다. 이 사실을 천년간 숨겨왔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전통 문화의 상당수가 백제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케바나, 가부키, 심지어 스시의 원형까지도요. 한 일본 요리 명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본 고유의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조상의 나라에서 온 거였구나. 발굴 2달째 결정적인 발견이 또 있었습니다. 도쿄 왕릉 최하층에서 발견된 거대한 석판이었어요. 거기엔 백제어와 고대 일본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맹세문, 우리 백제의 후예들은 이 땅에 새 나라를 세우되 영원히 고국을 잊지 않으리. 하늘이 무너져도 이 맹세는 변치 않으리. 그 아래엔 수백 명의 이름과 지장이 찍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중 상당수가 현재 일본 명문가들의 조상이었어요. 이 발견으로 일본 사회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죠. 우리는 백제인의 후예다. 이제 조상의 나라와 화해해야 한다. 도쿄 시부야에서는 백제 문화 축제가 열렸고 수십만 명이 참가했어요. 한복을 입은 일본 젊은이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죠. 샵 백제 이후에 샵 새로운 일본, 이런 해시태그가 일본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처음엔 분노했던 사람들도 점차 다른 시각을 갖기 시작했죠. 서울의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15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바다를 건너 새로운 문명을 만들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화해하고 함께 갈 때예요. 발굴이 계속되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일본은 백제가 만든 나라였고 그 후예들이 1500년간 통치해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두 나라를 새롭게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요. 모든 역사적 증거가 쏟아져 나왔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결정타를 날린 것은 바로 과학이었어요. 2024년 8월 하버드 의대 유전학 연구팀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팀장인 제니퍼 김 교수는 재미교포 과학자였죠. 우리는 도쿄 백제 왕릉의 유골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황실 및 주요 가문들의 DNA와 비교했죠. 결과가 화면에 떴을 때 기자회견장은 술렁였습니다. 일본 황실 98.3% 일치. 이는 직계 후손임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 인구의 30%가 백제계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니라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다는 과학적 증거였어요. 연구팀은 더 상세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일본 서부 지역은 70% 이상이 백제계입니다. 규슈, 혼슈 서부는 사실상 백제인들이 만든 지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본 도쿄대 의학부도 독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하버드팀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더 흥미로운 것은 언어학적 분석이었습니다. MIT 언어학과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고대 백제어와 일본어를 비교 분석했죠. 일본어의 기초 어휘 60%가 백제어에서 왔습니다. 특히 왕실과 종교 관련 용어는 90%가 백제어입니다. 이 모든 과학적 증거 앞에서 가장 극렬했던 일본 우익들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일 양국 시민들의 DNA 자발적 검사 운동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자신의 유전자를 검사했죠. 도쿄의 한 회사원이 결과를 받고 울었습니다. 제가 70% 백제인이래요. 그동안 한국을 미워했던 제가 바보였네요. 서울의 한 주부도 놀라운 결과를 받았어요. 저한테 일본 조문인 유전자가 20%나 있대요. 우리가 이미 섞여 있었구나. 과학이 증명한 것은 단순한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1500년 동안 두 민족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준 거죠. 세계적인 유전학자 스티븐 굴드 교수가 논평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문명 전파의 사례입니다. 백제인들은 정복이 아닌 융합을 선택했고 그 결과 새로운 문명을 창조했죠.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백제가 세운 나라였고 두 나라는 혈육이었다는 것이요. 그해 가을 한일 공동 유전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연구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과학적 증거까지 나오자 일본 사회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변화의 물결은 거셌어요. 2024년 9월 1일 도쿄 항공 앞에서 역사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죠. 그들이 든 플래카드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진실을 인정하자. 우리는 백제의 후예다. 시위를 주도한 것은 놀랍게도 도쿄대 학생회였습니다. 회장인 다케다 유이는 연단에 올라 외쳤어요.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에서 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찬란한 백제 문명을 이어받은 것이니까요.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황궁 안은 침묵했죠. 그런데 오후 3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천왕이 직접 황궁 문 앞에 나타난 겁니다. 천왕은 마이크를 잡았죠. 나의 백성들이여, 아니 나의 동포들이여,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천왕은 충격적인 선언을 했어요. 나는 오늘부터 백제 왕실의 후예임을 공식 칭호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백제 문화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겠습니다. 군중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500년 만의 역사적 화해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본인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극우 세력은 여전히 저항했죠. 그들은 천황을 배신자라 부르며 폭력 시위를 벌였어요. 천황제를 지켜라. 날조된 역사를 거부한다. 일본 사회는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진보 세력과 이를 거부하는 보수 세력으로요.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자위대 최고 사령관이 기자회견을 연 거예요. 모두가 그가 보수 세력을 지지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군인으로서 저는 진실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역사적 사실 앞에서 자위대는 천황 폐하를 지지합니다. 이는 사실상 게임 오버였어요. 군부마저 천황 편에 선 것이죠. 다음 날 일본 국회에서 역사적인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백제 역사 인정 및 한국에 대한 사과 결의안이었어요. 일본국은 백제 왕실의 후예가 세운 나라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과거 조상의 나라를 침략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 450표, 반대 50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에서도 큰 반응이 있었어요. 한국 국회도 화답했죠. 대한민국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들인다. 이제 두 나라는 혈육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양국 시민들 사이에선 감동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도쿄의 한 노인이 한국 대사관을 찾아왔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죠. 저희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일했습니다. 같은 핏줄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서울에서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플래시몹이 벌어졌고요. 어서 오세요. 1500년 만의 귀향을 환영합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양국 젊은이들의 교류였어요.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백제 문화 축제가 열렸는데 수백만 명이 참가했죠. 일본 젊은이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 춤을 추고 한국 젊은이들이 기모노를 입고 일본 전통 차를 마시는 모습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문부성이 역사 교과서를 전면 개편한 거예요. 새 교과서의 첫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역사는 백제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온 선진 문명의 후예다. 일본 전국의 학교에서 한국어가 필수 과목이 되었고 백제사가 정규 과목으로 편성되었죠. 도쿄의 한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간 가르쳐온 것과 정반대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게 진실을 가르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한국을 침략한 건 정말 나쁜 일이었네요.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나라를 침략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진정한 사과와 화해입니다. 교실에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하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침묵이었죠. 교육개혁이 시작되면서 한일 양국 학자들의 공동 연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서울대와 도쿄대가 공동으로 백제 일본 역사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연구소장은 공동으로 김민수 교수와 제가 맡았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백제 멸망 후 일본 이주 경로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양국에 흩어진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660년 7월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멸망하자 대규모 엑소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여풍을 중심으로 한 왕족과 귀족들은 미리 준비한 선단을 이끌고 동쪽으로 향했죠. 첫 번째 기착지는 대마도였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백제 유민 3천. 이곳에 임시 거처를 정하다. 왕자 부여풍의 명으로 동진을 준비하노라. 그들은 체계적으로 이동했습니다. 먼저 규슈 북부에 상륙해 거점을 만들고 점차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했죠. 일본 측 자료를 분석한 야마다 교수가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이 시기 일본 각지에서 갑작스럽게 선진 기술이 나타납니다. 제철술, 건축술, 농업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했죠. 모두 백제인들이 전한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단순한 난민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발굴된 문서 중에는 신일본 건설 계획서가 있었죠. 백제의 정치 체제와 문화를 이식하되 현지 세력과 융합하는 전략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어요. 부여풍은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무력이 아닌 문화의 힘으로 일본을 장악했어요. 672년 부여풍은 진신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덴무 천황으로 즉위했죠. 이때부터 일본은 사실상 백제 왕국이 된 거예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덴무 천황은 즉위 후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내용이 백제의 제도와 똑같았어요. 율령제, 불교지능, 역사서 편찬 모두가요. 특히 주목할 것은 일본서기 편찬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일본 역사서지만 실제로는 백제 역사를 일본 역사로 둔갑시킨 작업이었죠. 한 연구원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일본서기에 나오는 초기 천왕들의 이름을 분석해보니 상당수가 백제 왕들의 이름을 변형한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계속 나왔어요. 일본 고대 수도였던 나라와 교토의 설계가 백제 수도 사비성과 똑같았고 주요 사찰들도 백제 양식 그대로였죠. 언어학적 증거도 명확했습니다. 고대 일본어의 왕실 용어를 분석한 결과 90%가 백제어였어요. 천왕을 스메라미코토라고 하죠. 이것은 백제어 수미라마오토인데 하늘에서 내린 큰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문화면에서도 놀라운 연결고리들이 발견되었어요. 일본이 자랑하는 전통 예술들, 노, 가부키, 다도, 이케바나 모두가 백제 왕실 문화에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한 일본 전통 예술가가 고백했어요. 우리 가문에 전해오는 비전서를 보니 백제 왕실 예법서였습니다. 1000년 넘게 그것을 일본 것인 줄 알고 전수해왔어요. 종교 면에서도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일본 불교의 대부분이 백제 불교였고 신토의 상당 부분도 백제 토착 신앙과 혼합된 것이었죠. 나라 동대사의 대불이 사실은 백제 왕실이 조성한 것이었다는 증거가 나왔을 때 일본 불교계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1300년간 일본의 상징이었던 대불이 백제 왕실의 작품이었다니.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백제 왕실이 일본에 정착한 후에도 끊임없이 고국을 그리워했다는 증거들이었어요. 교토의 한 비밀 사원에서 발견된 문서엔 이런 시가 있었죠. 서쪽 하늘을 바라보니 그곳에 고향이 있네. 부여의 달은 오늘도 밝은가?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이여. 이것은 덴무 천왕이 직접 쓴 시였어요. 일본을 지배했지만 평생 고향을 그리워했던 거죠. 연구가 깊어질수록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단순한 문화 전파를 넘어선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한 문명의 이식이자 재탄생이었어요. 미국 하버드대의 동아시아사 권위자 존 페어뱅크 교수가 평가했습니다. 이는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문명 이동입니다. 백제인들은 만국의 한을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로 바꿨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의 일본입니다. 이제 역사는 완전히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어요. 2024년 11월 3일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린 거예요. 장소 선택도 의미가 있었죠.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그곳에서 화해를 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일본 총리가 전용기에서 내릴 때 한국 대통령이 직접 마중 나갔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하는 순간 양국 국민들은 숨을 멈췄어요. 첫 일정은 불국사 참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가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대웅전 앞에서 큰 절을 올린 거죠. 1500년 전 이곳을 떠난 우리 조상들의 넋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조상의 나라에 저지른 죄를 참회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과거는 용서하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한 핏줄이니까요. 정상회담에서는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어요. 한일 혈맹 관계 선언이었죠. 첫째, 양국은 백제를 공동의 뿌리로 인정한다. 둘째, 일본은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배상한다. 셋째, 양국은 형제국가로서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일본이 제안한 특별 프로젝트였어요. 백제 부흥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부여의 백제 왕궁을 완벽하게 복원하고 도쿄에도 백제 문화원을 건립하겠습니다. 비용은 일본이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한국 측도 화답했죠. 우리도 일본에 있는 백제 유적 보존에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국 청소년 교류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더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양국 시민 대표들의 만남이었죠. 도쿄에서 온 대학생 다케다 유이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저희는 백제의 후예로서 조상의 나라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서울에서 온 대학생 김지원이 답했어요. 1500년 만에 상봉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거예요. 그들은 서로 포옹했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죠. 그날 저녁 경주 첨성대 앞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일 공동 역사 선언식이었어요. 무대에는 양국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김민수 교수도 있었죠. 김 교수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습니다. 진실은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듭니다.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백제 문명의 후예라는 것이요. 이제 우리는 조상의 나라와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양국 전통 예술가들의 합동 공연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춤꾼들과 일본의 가부키 배우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공연한 것은 백제 왕자 부여풍의 이야기였어요. 만국의 왕자가 바다를 건너 새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었죠. 관객들은 숨죽여 지켜봤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일본 천황의 특별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백제 부여씨의 후손으로서 조상의 나라에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과오를 용서해주신 한국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형제입니다. 한국 대통령도 화답했어요. 1500년 전 바다를 건넌 백제인들은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대한 정신을 우리는 함께 계승할 것입니다. 그날 밤 경주의 하늘엔 대규모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한일 우호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죠. 거리엔 양국 국기를 함께 든 시민들이 가득했고 백제를 그리워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샵 한일형제, 샵 백제 이후에 샵 새로운 시작, 이런 해시태그가 양국 SNS를 뒤덮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양국 노인들의 화해였어요. 일제강점기를 겪은 한국 할머니와 전범의 딸인 일본 할머니가 만나 서로를 끌어안았죠. 이제야 한이 풀립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었구나.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같은 핏줄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해주세요. 이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한일 화해는 동아시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어요. 백제는 중국과도 깊은 관계가 있었다. 이제 한중일 3국이 고대의 우호 관계를 회복할 때다. 실제로 백제는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류했고 많은 문화를 수입했죠. 이제 그 역사적 연결고리가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일 화해는 동북아 평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모범이다. 유럽연합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유럽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통합했듯이 동아시아도 그 길을 가고 있다. 한일 화해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가장 큰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2026년부터 한일 양국은 공동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백제사를 중심으로 양국에 연결된 역사를 가르치는 거죠. 첫 장의 제목은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났다였습니다. 양국 청소년 교류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매년 100만 명이 상호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죠.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일 경제 공동체가 출범한 거예요. 양국은 형제국가로서 경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세 철폐는 물론 화폐 통합까지 검토 중이죠. 문화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어요. 도쿄엔 한국문화원이, 서울엔 일본문화원이 대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특별했어요. 백제문화원이었죠. 가장 상징적인 프로젝트는 백제대교였습니다. 부산과 후쿠오카를 잇는 해저터널 겸 대교 건설이 시작된 거예요. 이 다리는 단순한 교통로가 아닙니다. 1500년 전 백제인들이 건넜던 바닷길을 다시 잇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는 한일 화해를 보며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이 밝혀진 지 6개월, 두 나라는 이제 진정한 형제국가가 되었어요. 거리엔 한복과 기모노를 자유롭게 입는 젊은이들이 넘치고 양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 변화였습니다. 일본인들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지 않고 한국인들은 일본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1500년의 오해와 100년의 증오가 진실 앞에서 녹아내린 거죠. 앞으로도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백제의 후예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본 백제 왕릉 발견으로 시작된 역사적 대전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발견된 백제 왕릉, 천황가의 백제 혈통 확인, 그리고 한일 양국의 극적인 화해까지, 이 모든 것이 단 8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정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고 하죠. 진실은 언제나 하나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정말로 일본이 백제의 후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워하고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화해할 것인가?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훈입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아량,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